전국 처음으로 대구 교육청이 감사에 적발된 살인 유치원 명단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즉각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고용 세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석사를 단풍과 함께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풍기 인삼하면 전국 최고라 평가받았지만 요즘은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풍기 인삼축제를 계기로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쾌청한 하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는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큰 일교차만 조심한다면 활동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엔 안개가 잠시 끼어 있지만 그 사이로 쾌청한 하늘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복사 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욱 낮아졌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6도, 안동도 6도, 봉화는 0도로 5도 안팎의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1도, 안동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정도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 대구 경북은 단풍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내일 한 차례 비가 지나간 후에는 하늘도 다시 맑아지니까요. 팔공산이나 금오산 등으로 단풍 구경하면서 더욱 짙어진 가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오후 들어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조금씩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어제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감사에 적발된 살인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즉각 퇴출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생을 위한 교육 예산을 설립자 개인차를 사고 자동차세를 내고 기름값으로 쓰고 콘도 회원권을 사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대구 사립 유치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감사 지적 사항이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입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을 즉각 퇴출시키라는 요구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육자인 척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게 학부모들이 제일 열을 받고. 학부모들의 인터넷 모임에도 비리 유치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4년마다 정기감사를 받아와 건수가 많아 보이지만 내용은 무겁지 않은 것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신입 원화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던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명단 공개를 전후해 학부모들에게 설명회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계 부적정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립 유치원들이 회계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좀 감사 수감도 어렵고 좀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유아특수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회계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몇 곳의 사례가 보수 언론에 소개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고용 세습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고용 세습 의혹이 짙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고용 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김천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가운데 임직원 친인척으로 확인된 사람은 가스공사 41명, 도로공사 4명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감사실 고위 직원의 동생과 처남, 매제가 동시에 포함됐습니다. 1단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친인척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한국당 등이 문제 삼는 채용 비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임직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41명은 전환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2000년부터 용역회사에 입사한 비정규직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도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용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채용비리 논란을 의식해 한국도로공사는 전환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19명은 필기 시험 등이 포함된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정규직 대상자가 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41명은 주로 청소와 경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은 상황실에서 보조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사 정규직종과는 다른 일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한국도로공사 4명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채용됐습니다. 두 기관은 정규직 전환 절차에 외부 전문가도 포함하는 등 공정성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주 52시간 등의 이유로 오히려 채용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고 한국도로공사는 평소보다 100명을 더 뽑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청년의 채용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정규직 전환 제도가 특혜 채용 논란으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구체적인 사실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규직 전환과 민주노총을 폄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반복하고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절차에 비리의 여지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규직 전환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 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사드가 임시 배치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격렬한 충돌보다 지금 같은 소강 상태가 오히려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주 2번 열리는 소성리 주민들 집회는 여전히 사드 관련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4월 23일 주민과 경찰의 충돌 이후 겉보기에 소성리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사드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4월 충돌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행되는 경찰 조사, 재판 등도 소성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저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많은 우리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어쩌면은 더 처절하게 고립되어서 저희들이 정말 힘든 그런 겨울을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 기지에는 레이더와 발사대 6기가 들어와 1개 포대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장병들 생활 개선 공사도 마무리돼 임시 배치 딱지를 떼고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드 기지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막바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임시 배치된 사드는 최종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르면 내년 안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미국, 중국 등 누구도 사드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소성리 주민들은 여전히 사드의 존재 이유를 정부에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경북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구미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과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 신도청 인근에 조성 중인 환경에너지타운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영주 부석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도 벌써 넉 달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사에는 세계유산인 부석사를 감상하고 또 고즈넉한 사찰의 가을 단풍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덧 가을도 깊어지면서 부석사의 은행나무길은 하늘과 땅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몰려든 관광객들의 울긋불긋한 옷 색깔과 어우러져 가을빛이 더 찬란합니다. 계단과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 부석사 마당에 들었으면 범종각과 안양루, 무량수전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천년고찰 부석사의 도량을 느끼게 합니다. 오래된 절과 단풍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라서 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 은은하고 굉장히 우아하고 고색창이하다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6월 산사 한국의 산지 성원 7곳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부석사는 세계적인 역사유적지로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훨씬 또 깊은 느낌이 있고 아주 아늑하고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와서 느끼는 느낌은 좀 자랑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크고요. 특히 부석사는 불교 전통의 문화유산과 사찰의 종교적 기능 그리고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 등 건축 요소를 진정성 있게 잘 유지하고 있어 누구나 좋아하는 사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석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과 지자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시군 그리고 다른 사찰들과 함께 그 통합관리단을 꾸려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내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예정인 소수서원과 함께 부석사의 보존과 활용에 힘쓸 계획입니다. 부석사의 그 역사성과 전통성을 잘 보존하는 원형 보존과 주요 주변 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관광객 수용 태세를 구축하는 그런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영주 부석사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세계유산에 걸맞는 보존 대책이 마련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네, 인삼하면 떠오르는 고장 바로 풍기죠. 한때 풍기 인삼하면 전국 최고였는데 요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영주시가 풍기 인삼 축제를 계기로 해서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영주에서는 요즘 인삼 수확이 한창입니다. 직접 인삼을 캐보는 체험객들도 굵은 인삼이 딸려 나오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기분도 좋고 여유 오니까 지금은 수확해 보니까 좋은 거지. 이것도 그렇지만 구경도 좋고 다 좋아.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도 마련됐습니다. 인삼과 관련된 체험, 인삼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한자리에 모인 영주 풍기 인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인삼 축제는 최고의 인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수삼은 10%, 홍삼 제품은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하는 인삼 블랙 프라이데이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너무 좋아요. 실하고 가격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샀어요. 2채 샀어요.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크게 줄어 걱정입니다. 여기에 연작 피해로 농가가 재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전국구인 금산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풍기 인삼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자 영주시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연작 장애 등 토지 개선을 위해 객토 사업을 확대하고 제초 매트 지원 등 친환경 인삼 재배로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홍삼 품질 인정제를 도입했고 수출 시장 다변화도 추진합니다. 풍기 인삼 축제는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는 정말 좀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 연도는 2022년도고요. 세계 인삼 엑스포를 풍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풍기 인삼의 위상을 높이려는 영주시의 노력이 도약의 발판이 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신화랑 체험형 교육관광지 경주 화랑마을이 9년 만에 완공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시는 이곳을 국제적인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매년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많아 부담이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대 문화권 핵심 선도 사업인 경주 화랑마을이 완공됐습니다. 경주시 석장동 28만여 제곱미터에 전시관과 교육관, 생활관이 들어섰고 캠핑장과 화랑무예 체험장, 국궁장 등 체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화랑마을을 문화관광자원과 화랑 콘텐츠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체험 공간, 또 우리 청소년들이 화랑전신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랑마을 조성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고 앞으로 투입할 비용도 많습니다. 경주시 등 운영 인력 20여 명과 유지 관리비 등 운영 예산이 매년 30억 원, 5년간 154억 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체나 학교 등 체험 관광객이나 이용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불급한 예산이 투입이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화랑마을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주 화랑마을이 새로운 국제 관광 자원이 되기 위해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이용객 유치를 비롯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공항 신규 노선이 잇따라 취항합니다. 주항공은 오는 28일 대구국제공항발 일본 도쿄와 가고시마, 마카오 등 3개 노선을 취항합니다. 오늘 12월 1일과 22일에는 베트남 나트랑과 다낭에도 취항해 올 연말까지 5개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티웨이 항공도 다음 달 29일부터 대구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베트남 하노이 노선을 새롭게 취항합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는 오늘 낮 12시 발기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작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구시에 촉구합니다. 이들은 기존 공항을 팔고 군 공항을 짓는 방식은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하다며 대구 민간공항을 그대로 두는 시민들의 여론을 대구시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직원이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7월쯤 저녁 식사 자리에서 A 과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A 과장은 외부 위원과 노조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고 성추행을 당한 계약직 직원은 사건 뒤 퇴사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향후 재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동안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도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도 산하 공공기관 26곳과 시군 산하기관 49곳에 최근 5년간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6건이었습니다. 적발한 56건 가운데 3건은 견책, 11건은 훈계, 1건은 수사 의뢰, 가벼운 절차 위반은 주의하거나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집 공고 위반이 4건, 선발 인원 변경 4건, 위원 구성 부적정 9건, 채용 요건 부적정 3건, 부당한 평가 기준이 6건 등이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만 조심한다면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엔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지만 그 사이로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복사냉각에 의해 어제보다 더 쌀쌀해졌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안동도 6도, 봉화는 0도로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1도, 안동은 20도까지 오르면서 하루의 기온차가 15도 정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 대구 경북은 단풍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내일 한 차례 비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하늘도 조금씩 맑아지니까요. 팔공산이나 금우산 등으로 단풍 구경하시면서 조금 더 짙어진 가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6도, 고령 4도로 어제보다 아침이 더 쌀쌀합니다. 낮에는 대구 21도, 고령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4도, 김천 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모두 20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6도, 영주 1도로 출근길 추위가 느껴집니다. 낮 기온은 안동 20도, 영주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종일 흐린 하늘과 함께 오후 들어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조금씩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